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즉 카인드죠. 카인드에 대한 자소서 분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입직 자소서 분석만 하겠습니다. 카인드는 1차 서류 전형에서부터 자소서 점수도 들어가니까 자소서도 잘 쓰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항목은 5개입니다. 800자 이내인 거고요. 자, 1번, 2번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3, 4, 5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써보신 내용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본인의 직장 선택 기준을 간략히 제시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쓰긴 하는데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직장 선택의 기준, 거기에서 왜 카인드가 여기에 부합하느냐 라는 것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 제시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라든지 사회적 기여라든지 또는 안정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 가능성, 저의 직장 선택 기준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사회적 기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다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중에서 2가지 또는 1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저는 회사가 직무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 지사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카인드라는 회사 자체가 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는 이 회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라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민간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오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어떠냐면 요게 선진국형 투자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형 투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하는 고도화된 금융 및 인프라 투자 방식을 채택한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인드 같은 경우는 선진국형 투자 사업 방식을 채택하여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형 투자 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는다라든지, 여기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는데 카인드 같은 경우에서는 자금을 조달했을 때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는 민관협력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PPP를 활용해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발굴 및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및 출자라든지, 협상 및 국제협력이라든지,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성 분석, 즉 정책 지원 및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렇다면 카인드의 직장 선택, 나의 직장 선택의 기준에 부합될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다양한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해외 정부와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들도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여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협력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는 이 카인드에 더 들어가게 된다면 저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은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 쓰시면 표절률에 걸리기 때문에 사례는 제공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직무기술서에서 신입 일반직의 필요 지식, 기술, 직무 수행 태도를 확인하고 직무 수행 내용에 매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표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필요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외 인프라 개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예비 본 사업 타당성 조사. 그러면 나는 이런 경험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했다라거나 또는 관리를 했다라거나 또는 내가 어떤 회계 업무에서 예비 타당성, 즉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거나 외부 환경 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카인드가 추진하는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 내가 사업 기획 및 추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두세 개 정도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업 경쟁성 분석 능력이라든지 프로젝트 품질 관리 능력, 경영 환경 분석 능력이라든지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내가 가짐으로 해서 최적의 투자 결정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유지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서 작성 및 관리 능력을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외국어 능력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직무수행 태도 같은 경우에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기획이라든지 관리를 해봄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원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국제 투자 방식에 대한 프로젝트를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주도적으로 높은 목표 수준을 세우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높은 목표 수준을 세우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운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내가 좀 주도해 본 적이 있다라든지, 직장 내의 성과를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데, 사실상 이 자소서는요,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목표 설정 및 수립 과정을 먼저 쓰시고요. 두 번째는 수행 과정에서의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과 및 배운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공동과업 수행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역할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팀원들 간에 회피와 불만이 생겼다. 또는 의견 충돌이 생겼다. 또는 시간 관리가 어려워서 다른 팀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또는 국제 프로젝트, 외국인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하는데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 또는 기술 지식에 대한 격차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해결 방안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워낙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이 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이것에서 종결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 다음에 분담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은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죠?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배경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프로젝트 기한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라든지 중요한 팀 멤버의 결근 또는 이탈이라든지 자원 또는 예산의 부족, 기술적 문제 또는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잘 쓰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기존에 있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좋은 그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또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